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저지른 심각한 경제 실책, 경제학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전 대통령 문재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저지른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국가 경제 기반 자체를 파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회장은 5일 유튜브 펜앤마이크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성과라는 책을 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었다. 정말 반성이나 성찰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흑서 집필자인 오정근 회장은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 책 문재인 흑서를 방송을 통해 소개하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문제, 자원 외교 중단, 원전 생태계 파괴, 재정 건전성 파괴 등으로 국가 경제 기반의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서유럽에서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미 폐기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슬쩍 이름을 바꾸어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을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소주성이 재정주도 성장으로 바뀌면서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등으로 젊은이들이 단시간 내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주택은 민간이 공급해야 하는데 공공공급이라는 공산주의 정책을 씀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와서 문제가 터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영끌한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 조작 관련해서는 정책이 실패를 하니까 제일 먼저 경기 종합지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념 편향 정책만 썼다면서 통계청장을 바꿈으로써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도 낮은 증가율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소득 분배가 나빠지니 저소득층 표본을 줄여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질 않고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도입 등 기득권에 너무 혜택을 줬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규직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일자리 없는 것은 생각도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두바이 수출원전 3기를 가동시키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정부 보조금을 줘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렸다. 이들 카르텔이 정치적 지지 바탕이다 보니 원전을 없앴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원전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LNG를 가지고 온다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았고 한전 부채를 200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보는 금강, 영산강 농민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보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날쳤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의 적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건지 철부지들처럼 병정놀이를 하는 건지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는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의 결정을 번복시키고 원래대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넌센스는 치수 사업은 산업부나 국토부가 해야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단체가 관여해서 환경부에서 하게 만들었으니 일이 거꾸로 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환경 개선이 아니라 환경 보존을 고집하는 단체가 뭘 했겠습니까?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다 해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부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더 한심하고 심각한 것은 해외 광무공사와 광무공단을 합쳐서 만든 한국광물관리공단 법안에 따르면 해외 자원을 발굴 개발하는 대신 남북 자원 개발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전력 공급망이 붕괴될 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선견지명을 가졌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에는 7, 8천억 규모로도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0.5% 떨어졌는데 태영건설을 포함한 PF 총 규모는 134조라며 이는 너무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잘못 다스렸다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덤태기이다. 예측 성장률을 1%포인트 중반대라도 달성하려면 PF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경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간단히 추려봤다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주역 몇 가지만 꼽아봐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큰 일을 저지른 문재인은 자신이 지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이 그리 좋은지 매일 선웃음 치는 문재인, 나라가 금이 갈 정도로 죄진 놈들부터 두드려 잡고 나라 꼴을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라 꼴은 언제 제대로 잡으려나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